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아침에 운전하는데 차량 계기판을 봤더니 외부 온도계가 41도까지 찍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서 올해 여름이 정말 더울 것 같은데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수업할 조기 수능반은 상위권을 위한 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원에는 고3 상위권을 위한 반들이 좋은 수업들이 많이 있죠. 제가 수업할 반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친구들을 잘 갈고 닦아서 수능에선 최종적으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3, 4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할 반은 8월 말에 미적분부터 수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제게 유인물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PPT에도 제가 타이틀만 지금 달아놔서 제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 개강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먼저 시작을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을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제 수업을 들어야 할 3, 4등급 친구들의 진도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아마 대부분 다 미적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거고 아마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 때 한 번 정도 선행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수투가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수투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기수능반에서는 미적분을 먼저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수능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조기수능반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어머님도 혹시 정시파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이들이 정시파이터라는 표현을 쓰죠. 빠르면 요새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리고 2학년 여름쯤 되면 아이들이 나 내신 버렸어. 내신 안 해. 수시 안 해. 정시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불러서 물어보죠. 그럼 수학 내신은 버린대요. 저 수시 안 한다니까요. 수학 내신도 필요 없어요. 그럼 저한테 욕을 엄청 먹고 가요. 왜냐면 3, 4등급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위권이 아니라 어차피 수학은 내신과 수능 정시에 큰 경계선이 없어요. 3, 4등급의 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노력 여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이 내신을 포기한다? 어차피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투 다 수능 범위예요. 어차피 정시 공부하려면 해야 하는 공부인데 그거를 왜 시간을 낭비를 하고 버리냐는 거죠. 아마 어머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혼내셔야 돼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 경계선이 없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시할 거니까 지금 수능 내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돼. 3학년 올라가서부터 하면 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수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 4등급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수능을 준비하는 밑바탕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정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기본을 잘 쌓아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2학년 1학기 수호는 지났으니 이제 2학년 2학기 수투 공부할 때 내신 준비할 때 아이들이 조금 더 개념에 치중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차피 내신 준비하는 과정이 수능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조기수능반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는 내신 문제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중 문제집을 아무리 잘 풀고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도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을 어떻게 익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선행을 많이 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한 그 상위권 친구들은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돼, 나는 어느 정도가 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단번에 되지가 않아요. 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관점을 이제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수능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기 수능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동권 학교들은 결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목동권 학교들은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기출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들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 내신 대비 시킬 때 짧게는 최근 3개년, 길게는 5개년까지 해서 아이들 시험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뽑아서 풀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처음엔. 처음 본대요, 이런 문제. 풀 줄 모르겠대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이제 제가 풀어주거나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이제 해설을 봐서 풀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들을 순서만 바꿔서 시험을 한번 봐요. 다 맞아요. 하나도 못 풀었던 아이들이 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이 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외운 거예요. 열심히 풀이 과정 외우고 해설 외우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외운 거예요. 근데 내신은 어떻게 정해진 범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 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걸 수도 있지, 는 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험 때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요. 숫자를 바꾸거나 그림을 바꾸거나 함수를 바꾸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그럼 처음 본대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8 나누기 4는 2야. 8 나누기 4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2래요. 잘해요. 근데 그걸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요. 8개의 사탕이 있어. 그 사탕을 4명이서 똑같이 나눠가질 거야. 한 명당 몇 개씩 가질 거야. 모른대요. 왜냐면 제가 바꾼 문제에는 8 나누기 4라는 식이 안 들어있거든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대로만 푸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한 3, 4등급 받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해야 하니까 외워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면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 풀이가 하나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답은 하나지만 그 과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 풀이 과정이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자기만의 로직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기 수능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나만의 수학적 로직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기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저희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등급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수능반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반은 미적분부터 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수업에 적합한 그 3, 4등급 학생들이 미적분 선행을 안 했기 때문도 있고 미적분이 좀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으로 배우기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제가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문제점이라고 써놨어야 될 걸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로는 선입견이요. 이제 아이들이 미적분을 선행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2학년, 3학년 때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선입견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15년도 넘었죠. 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미적분은 어려워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아마 어머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대대손손 내려오는 선입견도 아니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미적분 어렵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요. 상위권이 아닌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3, 4등급밖에 안 나와. 수업 1, 2도 3, 4등급밖에 안 나오고 내가 수학을 잘하지도 않고 선행도 하지 않은 마당에 내가 미적분하면 잘 나올까? 그렇게 어렵다는데? 첫 번째 이유예요. 아이들이 미적분을 시작하기 어려움.
근데 이 선입견을 깨고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해서 미적분 책을 펼치면 두 번째 어려움이 생겨요. 혹시 미적분 교재 보신 적 있으세요? 두꺼워요. 펼쳤어요. 목차 나오죠? 대단원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단원 아래에 중단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단원이 27개가 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통 특강 수업을 하면 회차를 쪼개거든요. 개념 특강을 하면 12회 수업을 하면 9 플러스 3, 15회 수업을 하면 12 플러스 3. 아무리 개념 수업이라도 우리가 배운 개념이 실제로 문제에는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부담스럽더라도 실력 문제 풀이를 꼭 3회시간 시키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도 제가 2학년 대상으로 미적분 개념 특강을 합니다. 주 3회씩 해서 10회 잡았어요. 실력 문제풀이 우리도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10회차 동안 진도 나가기 바빠요. 제가 성격이 되게 좀 급한 편이라서 진도를 막 이렇게 막 빨리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회차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대한 양을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개념 완벽하게 끝내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3학년 올라가서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본다? 힘들죠. 이게 또 미적분의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은 또 괜찮아, 양이 많네, 한번 해보지.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함수가 엄청 나와요. 수원이 어려웠던 이유가 함수가 되게 여러 가지였죠. 지수함수, 부구함수, 삼각함수. 저희 아이들이 함수라는 거에 약간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 아시죠?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수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끝내놨더니만 미적분에서 또 나와요. 근데 그 미적분에서 또 그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문제를 풀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보기 싫은 함수들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수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적분에서는 꼭 외워야 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미적분을 시작하기 어려운 그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대손손 내려오는 미적분은 어렵다라는 선입견, 그리고 방대한 양, 그리고 지긋지긋한 함수들의 재등장, 그리고 수학 같지 않게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들.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방학 2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극복하고 마무리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8월 말부터 수능적인 관점으로 나만의 로직을 세워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요만큼만인데 아마 제가 다른 학년 설명하는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다른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관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3학년 수업이잖아요. 제가 1, 2학년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한테 우리 애기들의 미래가 달려있어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항상 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또 다른 마음이거든요. 진짜로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는 1년이 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절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 그거는 제가 뺐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수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이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망설이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어머님들도 이것도 아침 9시에 어떻게 깨워서 보내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망설이실 텐데 망설이시면 안 돼요. 고3이잖아요. 이제 1년 정도 아침에 일요일 날 9시에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진 않거든요. 이게 좀 모질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교재 텍스트북이 한 가지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치 한 번 수업이니까 일주일치 워크북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때에는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개별 과제가 또 따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과제가 한 세트가 있는데 텍스트북, 워크북, 시중교재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가 나가는데 이 한 세트를 3번 안 해오면 수강 제한을 걸 거예요. 이제 듣지 말라고 너 나가 그럴 거거든요. 제가 다른 학년한테는 그런 걸 안 걸어요. 근데 저희 3학년이잖아요. 고3이잖아요. 조기 수능반을 듣고 있다는 건 내년에 볼 수능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껏 했던 것과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번 수업 숙제를 안 해오면 수강 제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시 반부터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는 그날 진도 나갔던 텍스트북 마무리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를 볼 건데 그 리뷰 테스트 오답까지 하고 데일리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데일리 과제까지 마무리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차를 보시면 제가 10+3회차라고 놨어요. 18회차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갠 거예요. 10회차까지는 무조건 그 미적분 개념 완성하는 수업이고요. 그 뒤에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실력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 문제풀이 할 때는 미적분 실력 문제풀이도 하면서 리뷰 테스트 대신에 그 3회 동안에는 실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제가 만들어서 투합해서 미적분만 보는 게 아니라 수험, 수투, 미적분까지 합쳐서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시간도 재고 문제 배치까지 해서 시험을 볼 건데 물론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직까지 그 수험, 수투 공부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근데 그 정도 난이도는 제가 고려해서 마지막 3회는 그렇게 실전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준비할 수능이에요. 2024학년도 수능이에요. 2024. 저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으시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고등학교 생활을 꽉 채운 3년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1년 반 했거든요. 근데 조기 수능반을 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나온 1년 반보다 앞으로 있을 1년 반에 조금 더 많은 기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라면 아이들도 변해야 하고 어머님들도 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도 변해야 돼요. 지난 1년 반보다 앞으로 지나갈 1년 반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훨씬 임팩트 있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당사자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머님들이 조금 더 마음 단단하게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할 때가 지금인데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하시면 어머님들의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수험 생활에 조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였습니다.